오늘 시간에는 문재인에겐 눈엣 가시가 아니라 염통의 독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3월 11일자 12면에 지원 끊긴 탈북자 단체, 대표는 사무실 월세 내려 대리운전이란 제목으로 탈북자 단체들이 겪고 있는 최악의 운영 상황을 전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장들과의 인터뷰를 곁들여서 올린 이 기사에는 단체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운영 상황을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경찰과 국정원이 지난 30년간 지원해오던 두 개의 탈북자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중단했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서는요, 문정권 들어서 압박감을 느낀 기업이나 개인들이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그리고 북한 인권활동과 민주활동에 대한 후원을 확연히 줄였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탈북자 단체장들이 택시 운전이나 다른 영리사업을 모색하면서 자력으로 단체 유지에 골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력 일간지가 탈북민들의 삶과 그리고 탈북자 단체들의 활동에 관심을 돌리고 이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모두의 관심을 돌리도록 한 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괄목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다 드러낼 수는 없었겠죠. 그래도 탈북자 단체들이 왜 이렇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와 보다 심각한 팩트들이 지적되지 않아서 이에 대하여 좀 추가적으로 밝히려고 합니다. 먼저 탈북민들이 받고 있는 핍박과 탄압은 탈북자 단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탈북민 전체에 관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사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부 들어서 탈북민들은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 업무에서 그 용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신뢰가 탈북민 특별 채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탈북민들이 통일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와 또 지자체들의 최소한 몇 명씩 정도는 정기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들이 항차 북한 수복 시 북한이 자유민주행정체계를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탈북민들은 어떤 정부기관에도 채용된 적이 없고 이미 채용된 탈북자들도 계약 완료되어 쫓겨나거나 한직으로 지방에 자천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은 탈북민들이 정착 지원 예산도 올해 32%나 대폭 삭감했습니다. 올해 탈북민 정착금을 위한 예산은 작년 584억 원에서 32%나 줄어든 399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반면에 김정은에게 주려는 예산인 남북교류협력기구는 1조 1,004억 원으로서 작년보다 14%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탈북민들이 각고의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자립문화복지시설인 북한 이탈주민 문화센터를 그 본래의 목적을 바꿔서 통일문화센터로 법령화하고 있고, 통일부 퇴직간부들이 운태후 생계수단으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탈북민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탈북자 단체들이 일제히 통일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또 거리에 집회를 수다히 열어가지고 또 당시 탈북민 출신이었던 조명철 전 국회의원과 합세해서 국회가 북한 이탈주민 문화센터 건축 예산을 드디어 책정하였고, 올해에는 강서구 하곡동에 7층 규모로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고 문화센터 설립 초기에 아무런 협조도 안 하던 통일부가 순수 탈북민들의 투쟁으로 이 건물이
완공되게 되자 불이 나게 통일부 정착지원과는 문화센터의 총괄, 그리고 건설 감독, 운영 관리 등의 새로운 직제를 불이 나게 내오는가 하면 기재부에 문화센터 기구 직제안과 운영비까지를 신청했는데요. 아마도 기재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센터 소장, 관리과장, 운영과장 등은 틀림없이 통일부 퇴직 간부들이 차지할 것이고, 통일부의 입맛에 따라 통일부의 문화보호재단으로 운영될 것이 뻔합니다. 한 것은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유일한 재단 법인은 남북하나재단만 보아도 재단 이사장, 사무총장, 무슨 부장 하는 주요 직제들은 다 통일부 낙하산들이나 은퇴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탈북민 문화센터도 이들이 맛있는 먹잇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랑 같은 고향인 북한 함흥이 본적지이고 또 지금 그곳에는 이모도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탈북민들을 이해하고 끌어안아야 될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민들을 이렇게까지 구박하고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는 김정은이 미워하는 사람은 다 밉고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다 동지로 생각하는 그야말로 김정은이 맨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탈북민들은 첫째가는 조국 반역자이며 계급적 원수입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한섬을 사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이 탈북한 걸 후회하고 자살해 죽거나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김정은과 다시 만났을 때 그에게 자랑스럽게 보고하고 칭찬을 들을 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탈북민들이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가장 아픈 구석인 처절한 북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세계인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탄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이 그의 마음에 끓이기 때문이고, 또 희세의 살인마 근친까지도 고사포로 쏴 죽이는 인간 백정인 김정은을 부양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막 퍼부어대려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가 꽤 넓은 지면을 할애해서 탈북자 단체들이 겪는 핍박과 공공을 밝힌 것에 대하여 고맙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보다 더 훨씬 강범위하고 치명적입니다. 그 몇 가지만은 사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말려죽이기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끊겨 그들이 운영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오해할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탈북자 단체들이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지원을 받아오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그걸 끊어버려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활동 중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100개 이상의 단체가 있고요. 여기에서 30개 이상은 북한 인권 그리고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졌든지 어떤 활동을 하든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체계적으로 운영 지원을 받아온 단체는 조선일보가 밝힌 바와 같이 중위동지회와 탈북자 동지회 단 2개의 단체입니다. 물론 통일부나 행안부 등 정부 부처들이 해마다 민간협력사업 공모를 하고 여기에 제안을 내서 타 단체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탈북자 단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그나마 이런 정부의 공개적인 민간협력 사업에 선정되는 탈북자 단체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설사 민간협력 단체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행사 비용이나 강사비, 또 참석자 교통비, 홍보비와 같은 순수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단체 사무실을 유지하고 함께하는 직원들과 밥 한 끼 싸먹을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런 민간단체 공모 사업마저도 탈북자 단체들을 배제하니 단체들이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북한 인권과 민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자기 정관계에 밝혀져 있는 목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까지 가로막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전단지 살포를 원천 막고 있는 것이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전단지 살포 단체장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탈북자들을 TV와 언론 매체들에서 전면 배제시킨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상파와 종편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북한의 실상, 그리고 북한이 대남 정책의 본질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설득력 있게 알려주기 위해서 뉴스를 통해서 북한을 알고 있는 남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실제 거기서 살아보고 지금도 북한이 가족 친지들과 연이 닿아 있는 탈북자들이 목소리를 간간히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 줄을 섰던, 그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한두 명이 탈북자 단체만이 스크린에 보일 뿐, 특히 북한 인권 그리고 북한 민주화 단체장들은 일절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배제되었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좌파들이 소위 적폐라고 야단법석을 떨고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을 감옥에 끌어갔지만, 지금은 교활하게도 종이를 쓰지 않고도 할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인권 활동 단체장들이 최대한이 궁핍을 느껴서 단체 활동을 포기하도록 이들의 밥통까지 박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만 해도 탈북 단체장들은 북한 실상에 대한 강연, 그리고 언론 출연, 그리고 다양한 매체의 기고 등을 통해서 단체 활동비도 일부 보조받고 또 밥도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어떤 단체장도 강연이나 언론 출연, 그리고 기고로서 글을 쓰는 단체장들은 없는 거죠. 아마도 문제인은 북한 인권 단체들이 저절로 꼭지가 물러 떨어지기를 너털대며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비열한 짓을 청와대가, 그것도 대통령인 문재인이 직접 주의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에게 왜 탈북민들이 김정은과 똑같은 인민이 원수라고 지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탈북민들은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기대할 것도 없고, 그의 친북 그리고 친 김정은 사상적 이념을 확인한 이상 원수를 갚는 데는 10년도 늦지 않다는 소원에도 있지만 일제히 반 문재인 투쟁에 총걸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탈북민들은 총성이 낭자한 두만강을 건널 때 한 번 내놓았던 목숨을 다시 한 번 내걸고, 천하의 김정은 부양자, 또 단계적 김정은 핵무기 용인을 꾀하는 문재인 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판가리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문재인에게 있어서 탈북민들은 그저 눈의 가시가 아니라 그의 심장을 터뜨리는 독가시가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